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오늘은 나경 한번 해볼게요. 나경. 이거 나경은 여기 지금 이게 북쪽이네요. 북쪽.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이렇게 이게 4층이에요. 4층. 4층은 이렇게 조금 다른 층보다 좀 더 두껍잖아요. 이 안에가 이걸 4층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가 5개가 있든 6개가 있든 이건 4층이라고 그럽니다. 4층. 4층이고 이게 4층. 그 옆에가 5층. 또 그 옆에가 6층. 그 옆에가 7층. 그 옆에가 8층. 그 옆에가 9층. 보통 나경은 대부분 9층까지 있어요. 9층. 이건 좀 더 있네요. 그래서 이게 4층인데 4층의 용도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이 지금 이쪽이 남쪽이고 정남쪽이고 정북쪽이에요. 이거는 자방. 자방은 동지절이잖아요. 동지절 제일 자방. 동지절에서는 동지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동지는 북쪽이다. 여기는 오방이에요. 오방. 오방은 여름에 하지절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그래서 여기는 남쪽이다. 여기는 동쪽이에요. 정동. 묘방이잖아요. 토끼방. 여기는 유방. 정서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4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4칸이 돼 있어요. 24칸. 이 24칸이 돼 있는 것은 24칸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손바닥에다 수장도는 여기가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갖고 이게 수장도에서는 12개의 방위가 있잖아요. 12개 지지가 있는데 여기다는 천간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선사, 병우, 정미, 권신, 경유, 신술, 건해 이렇게 24칸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는 24절기로 이루어졌잖아요. 24절기로 이루어져 나서 24칸을 만들었다. 24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정4층인데요. 이 4층은 방위를 보를 때 집터가 어디 산에를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북쪽이 어딘가를 볼 때, 남쪽이 어딘가를 볼 때 이 4층으로 본다. 4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용이 무슨 용이냐. 여기가 높은 데고 여기가 낮은 데에서 이렇게 용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오룡이라고 그래요. 또 이쪽이 높아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내려간다. 그러면 진용이라고 그래요. 진. 여기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서 물이 이렇게 내려간다. 용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산맥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인용이라고 그래요. 인용. 이렇게 용을 볼 때 4층으로 보고요. 자양을 볼 때 집터 자양. 여기 이 할아버지 묘가 할아버지가 머리를 여기다 두고 다리를 이쪽에다 두고 있다. 머리는 이쪽이가 머리가 있고 상석이 여가 이쪽이가 있다. 그러면은 오자자양이라고 그래요. 오자자양. 할아버지는 여기가 계시고 상석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은 묘자유양이라고 그래요. 묘자유양. 그렇게 자양을 볼 때 쓴다. 묘자양을 볼 때 4층으로 보고요. 집터의 자양도 4층으로 봐요. 집터의 자양. 그래서 이렇게 용을 보는 때도 4층으로 보고 집터의 자양을 볼 때도 4층으로 보고 묘지의 자양도 4층으로 본다.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산에를 딱 가잖아요. 산에를 가서 자양을 재려면은 먼저 상석 가운데다가 패치를 놓잖아요. 패치를 놓고 이 빨간 그 지남침 있잖아요. 자석
빨간 자석이 자방으로 오게, 빨간 자석이 자방의 정중앙으로 오게 이렇게 딱 맞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방하고 오방 사이로 이렇게 이 자석 침이, 자침이 오도록 맞춘단 말입니다. 이놈을 창석 가운데다 놓고 자침을 먼저 맞춰 놓고, 상석이 이쪽에가 있다. 이쪽에는 할아버지가 계시겠잖아요. 할아버지 머리가 여기가 있고 할아버지 다리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묘자 유양이구나. 그렇게 자양을 볼 때 4층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예를 들어서 100칸 있다가 하더라도 이건 4층이에요. 100칸 있다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4층이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측은 이제 3층이겠잖아요. 이 안에는 3층. 3층은 이건 그 삼화보행이에요. 삼화보행. 삼화보행 아시죠? 신자진. 이렇게 신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신자진. 신은 다 아시겠지만은, 신은 이 신유술 이렇게 보면은 신유술 그래갖고 여기는 가을을 나타내잖아요. 신유술 그래서 가을을 나타내는데, 삼화보행에서는 신이 수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써놨죠. 수. 또 자는 이제 겨울에 피 크니까 수가 맞고, 진은 여기가 있어요. 진은 여기가 있어서 인묘진은 범이잖아요. 인묘진은 범이고, 이는 범시작, 묘는 범의 피크, 또 진은 범이 시들으면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에 갔기 때문에 토라고 그랬어요. 진술충민 토잖아요. 진토. 또 술은 가을이 시들면서 겨울 사이에가 있기 때문에 가을 기운하고 겨울 기운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너 술로 토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미 올해는 비가 와요. 이 가을이 시들면서 겨울일로 가면서 비가 오고, 술월에 이 술이 상강이잖아요. 상강절. 그 다음에 동지, 대한소환, 그때 또 이렇게 범으로 가기 전에 또 비가 와요. 비가 한 번 오면은 따숩고, 비가 한 번 오면 따숩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축도, 해자축은 겨울 기운인데, 해자축은 겨울의 삼합이에요. 방이합이라고 그래요. 해자축은 방이합. 인묘진은 이것도 방이합이에요. 동쪽 방이, 남쪽 방이. 사오미, 이것은 인묘진은 동쪽 방이, 동쪽 삼합이에요. 사오미는 남쪽 삼합. 또 신유술은 이 서쪽 삼합, 가을 삼합. 해자축은 겨울 삼합, 북쪽 삼합. 삼화보행이 더 크냐, 삼화보행이 더 힘이 세냐, 이 방이합이 힘이 세냐, 그러면은 방이합이 더 셉니다. 삼화보행보다 방이합이 더 세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미올해는 비가 와요. 미올해는 여름 하지가 지나고 나면은 하루에 2분씩 이제 낮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이 짧아져서 이렇게 낮 시간은 짧아지는데, 여기서 삼복더위가 와요. 삼복더위. 그래서 이 삼복더위가 오면서 이렇게 남쪽 기온하고 서늘해지니까, 남쪽 기온하고 이 서쪽 기온하고 기업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미올에는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미올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거예요. 진술충미올에서 가장 또렷한 것은 미올이잖아요. 태풍이 불고 장마가 오고. 그래서 진술충미를 토라고 그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묘진은 범이에요. 인묘진. 이는 범시작, 묘는 범의 피크란 이야기는 범시작이니까 플러스, 묘는 피크까지 왕성해졌으면 이제 시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진은 또 플러스. 그래서 진토는 이 토 중에서도 플러스 토예요. 이렇게 진은 톤데, 방이학에서는 톤데, 여기는 수라고 써졌잖아요. 그래서 신도수,
자도수, 진도수, 그래서 신자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삼화보행이잖아요. 또 이게 축에는 금이라고 써졌네요. 축에는 금이라고 써졌는데 한번 찾아보게요. 축에가 금이라고 써졌고 사해가 또 금이라고 써졌네요. 또 유에도 또 금이라고 써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유축은 가을을 나타내는 삼화보행이다. 4월에는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입하절. 보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릿가을이라고 그래요. 보릿가을. 보리를 이렇게 거둔다. 보리를 수확한다. 수확하니까 가을이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을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유축이라고 그런다. 사유축. 그래서 축도 턴데 축은 원래는 이렇게 해자축 그래갖고 겨울인데 여기는 터라고 써있잖아요. 턴데 금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삼화보행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인묘진에서 이렇게 인묘진 그래서 목인데 여기는 인을 화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화라고 써있는데 한번 찾아보게요. 인도 화, 오도 화, 술도 화. 이렇게 인, 오, 술 그래서 삼화보행으로 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다 되었는가요? 신자진, 인오술, 사유축 그렇게 해묘미 해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해는 해자축에서 겨울인데 해자축이 겨울인데 이걸 목이라겠네요. 또 묘는 이제 목이니까 목이라고 써놓고 미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미월 소소대설 가장 덥고 삼복더위가 오고 장마가 오는데 이 미월의 톤데 여기다 목이라고 해놨어요. 삼화보행에서는 그렇다. 해묘미가 삼화보행이다. 이렇게 3층에는 삼화보행이에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살이는 황천살이에요. 이게 풍수지리에서 가장 물하고 자양을 보면서 살이는 황천살 가장 무서운 살이다. 가장 무서운 살. 그래서 이렇게 4층 갑을 보면은 4층 갑이라고 써진 데를 2층을 보면은 간이라고 써졌네요. 간. 그러죠. 그런데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 그 말이에요.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 그래서 간방을 보니까 또 개갑이라고 써졌어요. 개갑.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개향이나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이게 사주를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사주를 공부 안 하고 풍수지리를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건해,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이 인우계가 있잖아요. 갑은 인우계가 있다. 그래서 갑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갑이라는 글씨는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갑을 인우계에다 올려놨어요. 을은 묘계가 있네요. 을은 묘계가 있다. 그래서 을록은 묘라고 한다. 갑록은인 사주에서 나오잖아요. 갑록은인, 을록은 묘. 또 병은 사우계가 있네요. 병록은 사, 정록은 오. 경은 신우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록은 신, 신록은 유. 또 임은 해우계가 있네요. 임은 해우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록은 해, 계록은 자. 이렇게 이제 이 패처를 4층을 보시면은 녹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향을 했어요. 경자 갑향을 했다. 이렇게 경자 갑향을 했어요. 경자 갑향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쪽에가 묘가 있고 이쪽에가 묘가 있고 여기가 상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쪽에가 할아버지 머리가 이쪽에가 있고 이 갑쪽에가 발이 있다. 그럴 때는 경자 갑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갑향을 해놓고 간인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은 황천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갑록은 인 그랬잖아요. 갑록은 인이란 이야기는 인이라는 사다리에다가 인이라는 사다리에다가 갑을 올려놨는데 인 사다리를 갖다가 와서 치워버렸다. 건드려서 넘어뜨렸다. 그럼 갑도 같이 쏟아지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갑향을 해놓고 간인파가 되면은 파자는 깨뜨릴 파자잖아요. 간인을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간인을 깨뜨려 버리면은 살인 황천살이 된다. 그래서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 또 이렇게 개양을 할 때도 간방을 봐라. 개양을 할 때도 그거는 이제 이것은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는 이야기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축양을 할 때는 간인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3층, 2층은 살인 황천살이다. 살인 황천살. 이거는 살인 황천살을 범하면은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아들, 이렇게 그 뭐죠? 가장 잘 나가는 아들, 그 돈 제일 많이 번 아들, 관록을 먹은 아들이 먼저 죽은다. 이렇게 살인 황천살 범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1층은 용상팔살이에요. 용상팔살. 이렇게 용상팔살. 이렇게 축간인 그랬잖아요. 축간인. 이 1층의 인을 보면은 이렇게 세 칸을 먹어요. 이렇게 세 칸. 그래서 축간인용으로 올 때는 인양을 하면 안 된다. 축간인용으로 올 때는 인양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또 감용으로 오든지 묘용으로 오든지 물용으로 올 때는 그런 판에서는 신양을 하면 안 된다. 신양. 또 진손사용으로 올 때는 진손사용으로 용맥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유양을 하면 안 된다. 또 병오정으로 용이 내려올 때는 해양을 하면 안 된다. 그 용상팔살 가라고 용상팔살에 대해서 그 지어놓은 시가 있잖아요. 감룡권토 진산호. 감룡은 임자계 용보고 감룡이라 하잖아요. 임자계 감룡. 감은 임자계로 올 때는 진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진수를 넣어놨네요. 임자계는 감룡이에요. 감룡자. 이것은 주역에서 나와요. 주역에서. 또 술건의 용으로 내려올 때는 오양을 하면 안 된다. 신유술용으로 내려올 때는 사양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1층에는 용상팔살, 2층에는 살인 황천대살, 3층에는 사마보행, 4층에는 집안정침은 방위를 무슨 자 무슨 향이냐 할 때 방위를 보고, 용이 무슨 용으로 내려왔냐 할 때 보고, 집터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볼 때 4층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4층, 3층, 2층, 1층을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뭐 어려운 거 없죠? 한번 회원님들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 오실 때는 이렇게 잘 숙지를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4층인데 24절기예요. 24절기인데
이렇게 건 있잖아요. 건해, 임자, 개축, 간인 이게 다 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동궁이라고 그래요. 건하고 해는 10월이네요. 10월. 음력으로 10월. 여기서는 건이라는 15일 동안에는 보름달이 뜨고 해라는 15일 달에는 달이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달이 지고 또 자월 11월 달이잖아요. 임이라는 15일 달에는 보름달이 뜨고 여기서는 자라는 15일 달에는 보름달이 금음달로 변하고 또 개에서는 개라는 15일 달은 보름달이 뜨고 여기 축이라는 15일에는 보름달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해, 임자, 개축 이렇게 같이 두 자씩 묶어서 하는 것을 동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해가 동궁, 임자가 동궁, 간이 동궁, 개축이 동궁, 간이 동궁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겠죠. 한번 이해가 안 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숙지해서 오세요.